안녕하세요, 쓱쇼쓱입니다. 여기 잠실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는 용큐놀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선수가 있죠. 정수빈 대 이용규, 이용규 대 정수빈, 선수 대 선수, 지금 시작합니다. 자, 잠실 아이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정수빈입니다. 유신고 시절 뛰어난 투구 능력으로 1학년 때부터 맹활약하기 시작한 정수빈은 비교적 약팀이었던 유신고를 이끄는 핵심 전력이었고, 1학년임에도 황금사자기 결승전 선발 투수로 나와 당시 두산의 황태자 이용찬이 있던 장충고를 상대로 5이닝 1실점 최고의 활약을 보였으나 아쉽게도 팀은 끝내기 안타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고교 시절 최고의 활약을 힘입어 3학년 당시 황금 세대로 불리는 에드먼턴 키즈의 선봉장으로 활약. 허경민, 김상수, 안치홍, 오지환, 박건우, 성영훈 등등 쟁쟁한 선수들이 많았으나 정수빈은 엄지손가락 부상이 있어도 꾹 참고 경기를 뛰는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었고, 이를 눈여겨본 두산 스카우터들은 헛을 플레이하는 정수빈을 보며 싱글벙글 웃으며 무조건 뽑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2009년 2차 5라운드에 정수빈을 뽑으며 잠실 아이돌의 탄생을 알리게 되는데, 잠시 후 다시 확인해보시죠. 자, 이번엔 날쌘돌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용규입니다. 이용규는 덕수 정보고 지금은 덕수고에서 뛰어난 배트 컨트롤과 뛰어난 야구 센스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배트 컨트롤은 타석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지정해 밀고 당기고 땅볼 뜬공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배트로 홈런을 무려 2개나 때려낸 간신거포의 모습을 보였죠. 아무튼 고교 레벨에서 보여줄 수 없는 주루 레벨과 뛰어난 수비 범위, 그리고 여기에 당시 강견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도권 유망주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되는 유망주로 부각. 그 와중에 선수 보는 눈이 제일 정확했던 LG 트윈스 스카우터 레이더에 딱 걸려버린 이용규는 2004년 2차 2라운드 지명을 받아 서울 줄무늬 유니폼을 입으며 프로에 입성했습니다. 입단 쪽 빠른 발과 대수비 요원으로 1군 무대에 서게 된 이용규는 고교 시절과는 다르게 나무 배트에 적응하지 못하며 최악의 건택 능력을 보여주었으나 이대영, 오태근과 함께 LG 외야를 책임져줄 핵심 선수가 되나 했으나 시즌 종료 후 기아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되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을 듣게 되는데, 잠시 후 다시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1군 무대에 데뷔하게 된 할망구 정수빈입니다. 부산에 입단한 정수빈은 신인답게 잔뜩 얼어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당시 2군 감독이었던 박정훈 감독은 정수빈의 성실한 훈련젖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입단 동기였던 에드먼턴 키즈들인 성영훈, 허경민, 박건우를 제치고 1군에 제일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데, 당시 주전 중견수였던 이정욱이 수비 중 김재호와 겹치며 턱을 다치는 큰 부상을 당해 부득이하게 자리를 내주고 말았고, 박정훈 감독은 정수빈을 추천하면서 백업을 원하면 정수빈, 주전을 원하면 박건우라는 백정주박을 선언. 김경문 감독이 정수빈을 픽하며 이정욱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1군 무대를 밟았습니다. 워낙 빠른 발과 넓은 수비 범위, 그리고 귀염귀염한 얼굴은 잠실 누나들의 마음을 확실히 잡아버리며 1군에 안착하게 되었고, 물론 그의 SK와 플레이오프에서 조명탑 때문에 분위기를 넘겨주지만 말이죠. 아무튼 신인치고 준수한 활약을 펼쳤던 정수빈은 팀 동료 홍상삼, 이용찬, 도창성과 함께 신인왕 경쟁을 펼쳤으나 고등학교 1학년 시절 황금사자기에 이어 이용찬에게 밀리며 수상에 실패. 하지만 정수빈 세 글자를 팬들 머리에 시계 박아 넣었습니다. 이듬해인 2010년 시범 경기에서 3골 타 3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당하며 개막전 엔트리에 들어서지 못했고, 부상에서 돌아온 이종욱이 살아나면서 백업으로 쏠쏠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 슈퍼 백업이라는 별명을 획득하며 인프라 대마왕 허구현 해설위원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었죠. 역시 정수빈 어린 춘수가 굉장히 활약을 했어요. 최근에 정수빈 타격 컨디션이 좋거든요. 비록 파워가 떨어지지만은 그래도 백 컨트롤을 보면서 등등등. 허구현 해설위원의 정수빈 사랑은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죠. 이런 사랑에 쐐기를 박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2010년 롯데와의 준 플레이오프 4차전 사직에서 임경환을 상대로 3런을 날리며 팀을 플레이오프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히기 시작한 정수빈은 2011년 절치부심하여 출정 기회를 늘려가기 시작했고, 팀과 감독 그리고 허구현 해설위원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승승장구했으나 2011년 8월 27일 잠실에서 펼쳐진 삼성전 11회
자신의 1-4-2루 상황에서 아웃 카운트를 착각해 외야 플라이를 잡고 천천히 팬들이 있는 외야 펜스 쪽으로 살랑살랑 뛰었고, 당시 2루 주자였던 배영섭은 정수빈의 행동을 보며 홈으로 달려 세이브! 결국 배영섭의 결승 득점으로 팀은 패배하며 최악의 보네드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외야에서 펑펑 우는 모습은 많은 팬들을 아프게 했죠.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하며 1군에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다시 확인하시죠. 이번엔 타이거즈로 트레이드된 이용규입니다. 당시 LG는 거액을 주고 영입했던 홍현우가 대차게 실패하자 타 팀에 팔기 위해 트레이드 시장을 기웃기웃거렸고, 당시 이해관계가 맞았던 기아 타이거즈에 홍현우와 이용규를 보내버리는 트레이드를 단행하며 이용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당시 이용규는 타격폼과 타격 스타일의 문제로 이순철 감독과 분쟁이 있었으나 기아로 이적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고, 기아 선수로 뛰기 시작한 2005년 오마 이용규는 더 이상 신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 부진한 심재학을 대신해 주로 9번 우익수로 출전한 이용규는 특유의 밀어치는 타법과 빠른 발을 바탕으로 상대를 뒤흔들며 나무 배트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타수는 점점 상위 타순으로 전진. 하지만 팀은 구단 창단 첫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팀에서는 확실한 외야 자원을 얻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6년 이용규는 자신의 포텐을 완벽하게 터뜨리며 자신의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타석에 서면 깔끔한 안타와 우상에서는 항상 1루를 노리는 매누는 투수들로 하여금 상대하기 가장 껄끄러운 타자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죠. 특히 외국인 투수들은 이용규의 심장을 보고 죽어라 견제를 하기도 했으니 말이죠. 아무튼 2006년 안타를 하나 둘 때려내다 보니 3할의 타율과 154개의 안타를 때려 최대 안타 1위를 수상, 처음으로 골든글러브까지 획득하며 대표팀의 승선에 리그 최고의 중견수로 떠올랐고, 2007년 그럭저럭 이용규만한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국가대표로 나서 외야를 확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타석에서는 상대 투수를 완벽하게 공략하는 모습으로 한국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으며 병역 특례까지 획득해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시즌 종료 후 펼쳐진 제2회 WBC 일본전, 헤드퍼스트 슬라이딩 때 헬멧이 부서지는 순환을 겪었으나 끝끝내 패배하며 일본이 우승하자 은메달을 목에 걸지 않아 야구계의 상남자 하면 이용규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그렇게 2009년 그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제대로 된 휴식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용규는 끝끝내 몸이 버티지 못하고 수비 중 발목이 부러져버리고 말았고, 팀의 외야를 책임져줄 주전 중견수가 빠졌음에도 소속팀 기아는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 시즌 중반 부상에서 돌아온 이용규가 합류하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며 시즌 성적 2할 6푼 6리의 타율, 45안타 14타점 10도루를 기록. 이런 이용규의 최악의 커리어 로우에도 소속팀 기아는 끝끝내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보여주었고, SK 와이번스와 역대급 한국 시리즈 끝에 7차전 나지원의 끝내기 홈런으로 한국 시리즈의 우승. 팀의 레전드 선배 종범신 이정mon과 얼싸안고 오는 모습은 야구 팬들의 마음을 확실하게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우승 트로피를 흔들며 승리를 만끽하던 이용규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데뷔 후 착실히 1군 무대를 밟은 두 선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여기까지만 본다면 착실하게 1군 경험을 쌓은 정수빈, 리그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이용규, 과연 어떤 선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요? 분량 조절 실패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